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 강좌 시간에는요, 대표적인 어떤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이제 컨택주라고 불릴 수 있는 미용 에스테틱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백신 보급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해외에서 진행되고, 국내도 이제 백신 보급이 이제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된다. 이런 기대감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급등하고 있죠. 뭐 여행, 뭐 면세, 뭐 카지노, 호텔, 레저, 뭐 이런 것들, 항공.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결국은 마스크를 벗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제 화장을 더 하게 되고, 또 이제 미용에 이제 좀 더 신경 쓸 수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면 이제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미용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요 관련된 기업들, 뭐 에스테틱 장비를 파는 기업들이라든지, 뭐 미용 관련된 뭐 보톡스라든지 필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뭐 예년보다는 뭐 사실 뭐 실적이 이제 좋지 못했죠. 그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어떤 컨택 개념의 제약바이오 섹터 업종으로서 본격적인 어떤 상승이 좀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제 실적이 동반되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뭐 다른 제약바이오 업종 종목보다는 좀 안정된 그런 어떤 상승세, 그리고 그 중에서는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은 장기 상승의 흐름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은 뭐 컨택주들 같은 경우 뭐 여행업계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승자 독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막 자잘한 업체들 다 망해버리고, 몇 개 소수 업체들이 이제 과점의 형식으로 가는 이제 부분에서 사실 주가도 이제 굉장히 튀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이 미용 에스테틱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잘한 업체들은 많이 망했을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남아 있는 그런 소수의 어떤 업체들이 승자 독식의 어떤 개념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가 이제 코로나 타격이 더 심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실적의 모멘텀, 주가의 모멘텀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보다 더 이제 주가 모멘텀도 셀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수출 비중이 뭐 70%야, 80%야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모멘텀이 강할 거라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보복 소비가 시작되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 내용은 이제 미래에셋 증권 리포트, 그리고 이제 이따가 또 대신증권 리포트, 요 두 개의 리포트를 참고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미용 관련된 산업 리포트가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백신 보급의 수혜주인 미용기기,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혁신 기업의 주가. 그래서 이 미용 관련된 기업들, 에스테틱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보다 더 이제 혁신 기업들, 그 기술이 그냥 차세대 어떤 기술의 어떤 트렌드를 좀 끌고 있는 과거의 어떤 뭐 약간의 어떤 구닥다리 같은 그런 어떤 분야가 아니라 보다 더 혁신적인 미용 분야에도 이제 가장 최신의 그런 어떤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그런 혁신 기업들의 주가가 보다 더 이제 좋다.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접종률, 세계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직 이제 지역적인 편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의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하고 있다. 미국 CDC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실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게 하는 그런 어떤 지침들이 좀 나오고 있죠. 백신을 맞은 사람 대상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스크 벗게 되면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 그런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이 이제 보다 더 주식시장에서도 좋은 어떤 주가 상황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죠. 또한 서서히 경제 정상화가 진행되는 국가들도 관찰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60% 넘은 이제 백신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주로 이제 선진국이죠. 영국이라든지 뭐 그런 국가들. 그래서 이렇게 또 빠르게 백신 보급률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업종에 대해서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미용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봐도 다 이제 혁신 기업들,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저점 대비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결국 이제 글로벌 관련 기업들이 이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뭐 저점 대비 주가 상승을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이스터블리시먼트 랩, 요거 이제 인공 유방 보형물 회사입니다. 요게 이제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올랐네요. 그리고 이제 약재로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인모드, 큐테라 이런 기업은 그 리프팅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신의 그런 어떤 이쪽 에스테틱에서 가장 최신의 어떤 기술과 또 유행이 트렌드가 이제 뭐 리프팅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은 에스테틱 선도하는 기업이 이제 루트로닉 그리고 또 이제 클래시스 같은 기업이 최근 저점 대비 주가 상승률이 200% 이렇게 올라오면서 뭐 결국은 백신 보급에 의해서 에스테틱 샵 그리고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실적 개선도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 21년도 올해 이제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가 요 이제 인모드가 이제 30%대 그리고 이스터블리시 랩 같은 경우도 3-40% 루트로닉도 한 30% 수준 그래서 한 3-40% 정도 매출 신장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미용 에스테틱 관련주 중에서도 결국은 가장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높은 매출 상승률을 내고 있다. 회복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 성장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혁신 기업들이 이런 어떤 주가 상승률을 먼저 해외에서 내주고 있고 지금 국내 요 회색 선하고 요 검은색 선 요거는 좀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 우리나라 에스테틱 미용 업체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코로나로 영업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서 코로나가 회복될수록 더 높은 외형 성장이 이제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국내 미용 에스테틱 관련주는 제가 볼 때는 아직 본격 움직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고성장이 기대되는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도 혁신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뭐 그 전에도 그러긴 했지만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었고 이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청정국 이미지를 많이 얻었죠, 한국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위탁 생산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거고, 그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수혜를 바이오 업종은 분명히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이제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이 이 미용 업체에 좀 많이 집중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 주요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특히 중국, 동남아권에서는 미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다. 현재 팬데믹으로 외국인 유입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우리 이제 뭐 관광 목적으로 와가지고 의료 시술 받는 거죠.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쪽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행 제한이 완화될수록 외국인 진료 수요도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면서 2016년도 거의 40만 명 육박했고 2019년도 50만 명 육박했죠. 그만큼 굉장히 이제 YY로도 이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직격 맞았지만 이 추이는 다시 또 올라설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바운드 수요 측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수출이죠. 국내 이제 그 에스테틱 장비 업체들은 이제 글로벌 에스테틱 장비 업체들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으로 한 반값 정도, 요 정도로 이제 낮춘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을 앞세워서 제품으로 시장을 이제 침투를 하는 그런 전략을 했었고, 클래시스도 이제 그런 전략이고, 또 이제, 루트로닉도 이제 그런 전략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국내 시장에서 쌓은 그런 임상 데이터, 노하우를 이제 축적하면서
점차 세계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팬데믹 초기에는 국가별 수입 제한 증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 2분기를 저점으로 꾸준히 수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특히 세계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미국향 수출 증대는 주가 리레이팅 기회 요인이다.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수출 추이는 계속 이렇게 증가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 때 뚝 떨어졌다가 계속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이 뭐냐, 이쪽 분야의 혁신이 뭐냐, 이런 부분이죠. 최소 침습적 시술 시장, 몸을 이렇게 찌르거나 가르거나 이렇게 침습해가지고 하는 거에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좋게 만드는 그런 걸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최소 침습적. 그래서 이제 소득 수준도 증가하고 삶의 질 중요도가 이제 계속 상승하면서 미용에 대한 관심 수요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추이가 국내든 글로벌이든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 거고요. 절개를 최소화하여 몸의 부담을 줄이는 의약품, 에너지 기반의 미용기기 등 최소 침습적 시술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기술 혁신에 의해 고주파, 초음파, 레이저 등의 이런 어떤 에너지 기반의 의료기기 활용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새로운 어떤 제품이나 장비나 이런 것 서비스가 아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프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기술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리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약 분야에서 국내에서 또 선두주자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의약품보다는 다양한 치료 관리가 이제 가능하고 수술 대비 몸의 부담이 적고 기술의 발달로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는 수술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거상 수술인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들었을 때 굉장히 무서웠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많이 이제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얼굴에 이제 겉을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절개해서 당겨가지고 팽팽하게 만드는 그런 수술이던데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울세라 써마지 안면 윤곽 주사 플러스 슈링크.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의 어떤 이 시술하고 안면 윤곽 주사 이런 거랑 같이 패키지로 이제 구성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에너지 기반 미용 기기는 연평균 10% 성장하여 2025년에는 약 73억 달러까지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엄청나게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좋은 어떤 관점을, 장기적인 성장 관점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리프팅 관련해가지고 세계적인 업체죠. 울세라.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모방해서 이제 클래시스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가격을 이제 절반으로 다운시켰죠. ASP가 이제 2배 가까이 저렴함에도 폭발적인 이제 수요에 의해 소모품 매출 확대, 이 부분이 이제 이익률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거죠. 지속 가능한 어떤 매출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53%, 매출의 절반이 이익으로 그냥 딱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이제 올해 이제 한 1,000억 이상 찍히고, 오핌 영업이익률은 한 55% 정도 찍힐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울세라 업체 인모드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40% 육박하는 정도, 그리고 100만 달러니까 100만, 1000만, 거의 3,000억이죠. 그 정도 이제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는 사실 이제 주가가 이제 블록딜로 인해 가지고 좀 내려와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제가 커버를 좀 해드렸던 거고,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클래시스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백신 보급의 수혜 모멘텀이 굉장히 셀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글로벌 이제 탑픽 관심 종목으로 꼽은 게 글로벌 기업으로는 아까 이제 울세라 업체, 인모드, 그리고 이제 인공 유방 이제 업체 이스테블리시먼트 랩스 요 기업을 꼽았고, 국내 기업으로는 이제 클래시스를 제시했어요, 탑픽으로. 그래서 인모드는 이제 클래시스의 그 사업의 글로벌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기업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튀어올랐어요. 유방 보형물 이제 제조 기업으로 굉장히 큰 어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 이 기업이 이제 국내에서는 제가 볼 땐 미용 쪽에서 루트닉과 함께 지금 현 시점에서 파마 리서치도 같이 탑픽이긴 하지만 파마 리서치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그건 이제 지금 보유자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가면 될 것 같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슈링크라는 브랜드로 이제 안면 리프팅의 대중화를 좀 이끈 그런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소모품 모델과 낮은 원가 구조에 의한 높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매력적이고요. 차기 주력 시장으로 손꼽히던 브라질의 이제 수출 둔화 우려를 다른 지역의 수출 확대로 상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려가 좀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해외 기업 이제 큐테라, 그리고 국내 기업 루트르닉 이렇게 이제 꼽고 있고요. 클래시스 루트르닉은 꾸준하게 제가 커버를 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자세하게 스마트 리포트에서 다뤄드렸던 그런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리포트는 이제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내용은 좀 흡사 비슷한 것 같아요. 글로벌 미용 성형 시장 성장률은 11% 이상의 고성장이다. 그래서 10에서 한 11% 이렇게 10% 초반대 성장률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글로벌 미용 성형 구조적 성장세 뿐만 아니라 필수 소비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리프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하는 리쥬란 이런 것들 하는 게 엄청나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대중화되는 흐름인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시장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대중화가 된다는 게.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 증가하고 수요 연령층이 좀 확대되는 기술 발달로 인해 효과가 또 좋다는 게 또 보여지고 또 입소문 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구 고령화 추세로 안티 에이징에 대한 욕구도 반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미용 성형에 대한 수요는 필수 소비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성형 수술, 특정 부위 치료를 위한 레이저 수술 위주였다면 이제 톡신 필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또 이제 아까 에너지 기반의 이런 고주파, 초음파, 최소 침습 혹은 이제 비침습 이런 시술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수요가 더해지며 전체 미용 성형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신증권 리포트에서는 보다 더 이제 이 글로벌 에스테틱 의료기기 미용 분야가 구조적인 성장이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둔 이제 내용들을 쓰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내 미용 의료기기 이제 연평균 성장률은 20%에 육박해서요. 글로벌 12.5% 대비해서 국내가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내왔고, 앞으로도 가파르게 좀 확대될 것 같아요. 성장 초입 구간이다. 성장 초입 구간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전체 의료기기 시장 규모에서 미용 의료기기 비중은 이제 14% 정도로 이제 추산되는데요. 근데 글로벌에서는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제 침투, 진입, 그리고 해외 매출 부분에서는 정말 성장 초기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해외 매출 비중 높은 기업들이 보다 더 이제 강한 성장의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용 의료기기 의약품 관련된 분류를 좀 해보면 레이저 기반으로는
이렇게 뭐 루트로닉, 우리나라 회사 루트로닉이 클래리티, 스펙트라 이런 어떤 대표 장비를 갖고 있고요. 색소 기미 제모에 이제 특화돼 있고 통증이 좀 수반돼요. 뭐 가격도 좀 부담스럽고 이렇고요. 요즘 많이 좀 이렇게 또 이용하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에너지 이쪽에서 뭐 클래시스의 이제 슈링크 대표적이죠. 뭐 울세라 같은 거 아마 다들 아실 거고, 뭐 최근에 한번 제가 멤버십 분들이 한번 제가 기업 내용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제이시스 메디컬 이런 회사도 이제 같이 이런 어떤 리프팅 이제 요 초음파 관련된 장비를 이제 갖고 있고요. 루트로닉도 이제 당연히 갖고 있죠. 그리고 고주파 에너지 이쪽으로도 이제 해외 인모드 회사, 국내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루트로닉 이제 모두 갖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눈에 띄는 게 클래시스, 루트로닉이고, 또 제이시스 메디칼도 또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이 기업도 이제 유망하긴 한데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필러 보톡스 쪽은 뭐 대표적으로 해외 엘러간이 이제 1위 회사로서 대표적이고, 또 국내 휴메디스, 그리고 이제 파마 리서치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보톡스 쪽으로는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언스 글로벌, 이제 파마 리서치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들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스테틱, 특히 이제 안티에이징 관련된 수요층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술 트렌드 자체가 좀 변화하면서 접근성이 확대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방 이제 회복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얼굴에 뭐 했다는 게 일단은 뭐 별로 티가 안 나고,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어떤 성형 수술하든 뭐 하면 일주일 뭐 2주 뭐 이렇게 뭐 직장도 쉬어야 된다든지 외부도 못 나가다든지 그런 거 그랬지만, 뭐 지금은 이런 것들 필러나 보톡스 맞아도 뭐 일상생활 바로 가능하고, 또 울세라라든지 슈링크 맞아도 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표도 별로 안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이제 안티에이징 주요 소비층은 40, 50대 여성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최소 침습에 기반한 시술 트렌드, 이 기술의 발달로 20, 30대 여성 그리고 남성까지의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요층이 넓어지면서 대중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고, 2019년 국내 미용 성형에서 남성 비중은 10% 중반으로 상승했으며, 남성 외과적 수술과 비수술적 시술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6.7%, 15.9%를 기록했다. 그래서 남성들도 이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10분에서 길게 1시간 이내에 이런 시술이 가능하고, 회복 시간이 단축되고, 시술 가격도 굉장히 싸지면서 접근성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안티에이징 이 시술, 미용 관련된 수요층이 넓어지고 있다. 남성 HA 필러 수요가 41%나 전년비 증가했고, 보톡스도 11%나 전년비 증가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점점 많이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안면미용 접근성 확대 주요인은 이제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기술 발달에서 찾을 수 있고, 글로벌 미용 성형 업체는 엘러간, 갈더마, 입센, 그리고 솔스티스, 그리고 멀츠, 울세라, 큐테라,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이고요. 또 이제 리프팅 시장 재편을 이끈 클래시스는 이제 슈링크로 글로벌 리프팅 메가 트렌드로 부상한 울세라를 시술 효과 및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빠르게 따라잡았죠. 그래서 이번 강좌의 이제 핵심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결국 이제 올해 보복 소비, 이 부분이 이제 에스테틱의 실적 증가와 모멘텀을 강력히 만들어 줄 거라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약바이오 업종도 뭐 신약주들도 이제 다시 또 재개할 수 있는 수혜를 보고 있고, 에스테틱은 그냥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어떤 모멘텀들을 이제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테틱 수요 범위 확장세
2020년 코로나 이후 최근 보복 소비가 미용 성형에도 집중되고 있는 점에 이제 주목을 한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부 소비, 경제 활동은 전례 없는 침체기를 경험을 했다. 2020년 락다운과 경기 불안으로 소비의 중심은 음식료 같은 필수 소비재와 건강기능식품 등 전염병 반사 수혜로 집중되었다. 이후 정부 재난지원금 효과로 편의점, 마트 등 유통 채널에서의 소비가 회복하였고 2020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경기 회복 기대감과 여행 대체 수요로 가전제품에서 명품 및 의류 등 사치제, 내구 소비재로 소비의 축이 이제 이동해 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외부 활동 정상화와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렇게 선명해지는 그런 이제 구간에서는 미용 성형 수요 반등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일반 의료 서비스는 이미 2020년 말부터 수요 내원 환자 정상화에 돌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 성형에 대한 수요 반등도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대로 접어든 걸로 볼 수가 있죠. 최근 소비 성격이 오프라인 사치제로 지금 이동한 만큼 바이오 헬스케어에서는 에스테틱, 즉 뷰티 의료기기 수요 정상화 및 보복 소비가 돋보일 시기에 도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헬스케어 업종 실적 반등 흐름은 진단키트에서 임플란트는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에스테틱 기기 및 부품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순서가 이렇게 있죠. 특히 에스테틱 분야는 기존 선택에서 필수로 인식 변화 과정에 있었던 만큼 그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던 만큼 보복 소비 효과가 보다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주요 요 에스테틱 회사들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휴메딕스, 인터로조 요 기업들의 합산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니 2016년,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성장을 꾸준하게 하고 있었죠. 근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증감률이 좀 둔화됐다가 재차 올해 올라가면서 이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춤했는데 다시 튀어오르는 지점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구조적인 성장을 하던 것들이 약간 좀 눌렸다가 보복 소비로 튀어오르면서 구조적인 성장의 그 축에 다시 복귀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게 이제 주요 이제 리포트의 핵심 내용인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 기업들을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밸류에이션 표를 이제 만든 자료인데요. 대신증권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이시스 메디칼, 파마리서치, 덴티스, 인터로조, 휴메딕스, 오스템 임플란트, 클래시스, 루트로닉, 덴티움 이런 것들 보면 매출액 증가율 정말 작게는 20%에서 90%까지 올라가는 기업들 이렇게 있고 영업이익 증가율 보면 30에서 몇십 %씩은 흑자 전환되는 것들도 이렇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보면 퍼 쪽을 한번 보도록 하죠. PER 쪽으로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완벽히 정상화되는 흐름이잖아요. 내년 예상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어떤 밸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10배, 20배 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10 초반 정도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루트닉은 10배도 안 되네요. 클래시스는 15배. 그러니까 크게 밸류가 부담스럽진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런 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대신증권에서 이제 이렇게 리스트를 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미래에셋 쪽하고도 겹치는 종목들이 많죠. 겹치는 종목이 제가 볼 땐 보다 더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것 같아요. 미용 의료기기, 파마리서치,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클래시스, 인터로조 그리고 임플란트 쪽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스, 덴티움을 관심종으로 이렇게 체킹을 하고 있고 보톡스 필러 쪽으로는 휴메딕스, 휴젤, 대웅제약, 메디톡스 이렇게 관심주로 리스트를 하고 있네요. 관련 내용들을 한번 좀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깊이 한번 스터디를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대표 컨택주
미용 에스테틱 관련해서 내용들 한번 체크해 봤고요. 구조적인 성장과 보복 소비 시작의 어떤 수혜로서 관심이 좀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강좌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아까 이제 리스트된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더 깊이 따로 또 스터디를 해보시면 전략상 세우는 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